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하나 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 시간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께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인년, 무오월, 규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주는 무슨 격인가요? 격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학문성은 어떤가요? 학문성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진로는 어떤 계통이 좋은가요? 진로는 어떤 계통이 좋은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전주에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4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월간의 무토, 큰 흙,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임모간의 무토, 월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월지에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임모간의 병화, 큰 불, 시지, 미토 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의 세력은 무토, 무토 큰 흙, 미토, 작은 흙, 오와 작은 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의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 쇠.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 관성은 흙을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일지의 유금, 작은 쇠,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재성,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주팔자가 됐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연지에 이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 미토 하나 일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유금, 신금, 작은 쇠, 이목, 큰 나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보자고요. 자, 상대편 임목이죠. 임목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무토 큰 흙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흙이 나무입니다. 그러니 사주의 강약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임목이 흙을 극하고 있나요? 혹시 오화를 생하고 있지 않나요? 목다식으로 불이 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물이 한 점도 없습니다. 여름이고 여름에 가뭄이 됐네요. 그러면 인중의 병화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네요. 그래서 무토의 저혈함도 있고 해서 여름이라 오화에 불이 붙겠네요. 그래서 임목이 오화에 가뭄이라 저혈하기 때문에 바짝 마른 나무고 임목 안에 병화도 있고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로 해서 관인상생으로 4편이 돼서 사주가 아주 강해졌네요. 이 사주의 관건은 임목이 과연 오화에 불이 붙느냐 그 관건인데 불이 붙습니다. 여름이고 물이 한 점도 없죠. 이 사주에. 그러니 너무나 사주가 저혈합니다. 그러니 임목 안에 병화가 힘을 쓰고 임목은 저혈하기 때문에
상당히 빼짝 말라서 조그마한 성냥개비라도 불이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화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상대편이라고는 요금, 신금밖에 없어서 사주가 아주 신강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관건은 인목이 오화에 불 붙느냐, 관인상생이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불이 붙어서 사주가 신강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오화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한 사주에 어떻게 인성인 불이, 내 편인 불이 영신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오화를 손으로 가려보면은 인목이 아무리 배짱 말랐더라도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이 안 타기 때문에 인목은 무토들을 극해가지고 사주가 약해집니다. 오화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불이라도 불이 조열해서 불이 붙게 해주는 영신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주를 강하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화가 있어서 인목을 수용을 해가지고 관인상생으로 강하게 돼서 오화가 영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많이 오가 있으면 설을 해야 되죠. 큰 새가 오면 좋겠죠. 경금이나 신금이 와가지고 이 많은 흑기운을 설을 하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첫 번째 문제, 이 사주 격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죠. 격이 무엇인가요? 격을 볼 때는 일단 월지 오행을 본다고 그러죠. 오행이 오화네요. 이게 지장간에 있는 병화와 기토, 정화가 투관되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투관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토는 일간이니까 투관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투관된 게 없으니까 바로 월지에 있는 오행 그대로 격을 잡습니다. 오화는 기토한테 편인이죠. 그래서 격은 편인격이 되겠습니다. 편인격이 되고, 또 오화는 기토에게 뭐죠? 걸록입니다. 월지에 걸록을 놨네요. 걸록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편인격도 되고 월지에 걸록을 놔서 걸록격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답은 편인격 또는 걸록격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의 학문성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죠. 학문이 깊으려면은 첫째,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승부근성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사주가 신강하기 때문에 공부에게는 유리합니다. 유리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오화가 걸록이죠. 걸록은 학문성이 좋고, 또 걸록을 놓으면 나랏밥을 먹을 수가 있죠. 직업운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성이 좋은 이유가 걸록격을 낳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편인격이기 때문에 공부성을 가리키는 격을 낳아서 공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인상생이 되어 있죠. 인목은 오화를 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인상생이 형성돼서 공부발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발이 좋고, 요금이 뭐죠? 문창기입니다. 기토한테는 문창기인이 발달해서 또 학문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문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학문성이 좋은 이유는 사주가 신강하고 걸록격을 놓고 편인격을 놓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 그 다음에 문창기인을 낳아서 학문성이 좋은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직업성을 보았죠. 어떤 계통으로 하면 좋겠냐? 어떤 계통으로 가면 좋을까요? 일단 학문성은 좋죠. 그러니 또 나랏밥은 먹으면 좋으니 공직에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공직 중에서도 시지의 미토가 양이살입니다. 기토한테는. 양이살이니까 칼을 쥐는 공무원이 좋겠죠. 그리고 기토, 사주에 흑기운이 많으니까 중용을 토대로 하는 인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학문성도 좋고, 학문성으로 칼을 휘두르는 공무원, 뭘까요? 사법계가 좋겠죠. 사법계에 칼날을 휘두르면 좋겠습니다. 중용의 미덕으로 남한테 치우치지 않고 법의 잣대로 정확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법계에 아주 잘 맞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학문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함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법계에 좋은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계로 가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에 내드리는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진년, 정해월, 갑자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경진년, 정해월, 갑자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이번 주 문제는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뭔가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오행이. 그러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일간 간목이 목생화가 되나요? 목생화가 되는지, 시간에 정화가 있는데 목생화가 되는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가장 약한 오행은 무엇인가요? 가장 약한 오행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 사주 용신은 무엇인가요? 용신을 묻는 문제가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의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새로 내드리는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풀어드린 답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아는 만큼 풀어본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답을 남겨놓으시면은 나중에 복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